보이스피싱이 전체적인 사회의 신뢰를 되게 무너뜨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3천만 원이 아니라 10건 정도에 관여했다. 그래서 피해액이 3억이었다. 이거 실형 나올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캄보디아가 엄청나게 무슨 범죄의 온상으로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스피싱은 전 검찰에 있을 때도 다뤘던 범죄 중에 하나고 어떻게 보면 제 전문 분야이기도 해요. 제가 이제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는 일단 형사적으로 보면 공범보다 더 센 게 범죄단체예요. 범죄단체라는 게 형성이 되면은 거기에 관여된 사람을 모두 다 처벌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폐해는 물론 피해자의 재산적 피해가 가장 큰 피해인데요. 이에 못지않은 게 사회적인 시스템을 망가뜨려요. 어디서 전화하면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하루는 제가 검사 때였는데 전화했는데 상대방이 나오는 대답이 너 보이스피싱이지 그러는 거예요. 자료 좀 보내달라, 출석해달라 얘기를 해도 아니라고 얘기해도 믿질 않아요. 그만큼 보이스피싱이 전체적인 사회의 신뢰를 되게 무너뜨리고 있어요. 저한테 문자가 와도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겁나요. 저는 보이스피싱을 정말 많이 수사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보이스피싱에 당할 뻔한 경우가 있어요. 제가 건강검진을 했거든요.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다는 문자가 온 거예요. 결과를 확인하려면 링크를 누르라는 거예요. 당연히 어제 건강검진 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나왔지? 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건강검진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기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다행히 돈이 인출되거나 신용카드가 잘못 사용되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잘못된 어떤 악성 코드를 내 휴대폰에 심기도 하고 보이스피싱에 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오늘은 단순 알바인 줄 알았다가 보이스피싱 묘집책이 되면 어떻게 처벌받게 되는지, 보통 이렇게 알바로 일을 하면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지, 보이스피싱 어떻게 되는지는 알지만 얼마나 어떻게 처벌되는지는 사실 아무도 잘 설명 안 해주잖아요. 오늘은 한번 여러분들한테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보이스피싱이 이제 돌아가려면은 여러 가지 형태의 인원들이 같이 협업을 해야 되거든요. 제일 위에는 보스 또는 총책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이제 주로 연락을 하는 사람들인데 전화를 하는 텔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이스피싱을 해가지고 돈이 만약에 어느 계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돈은 입금되자마자 그 계좌에서 돈을 빼야 되거든요. 이 빼는 인출책이 있어요. 또 전달책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돈을 지금 한국에 갖고 있으면 뺏길 수도 있으니까 중국으로 환전을 해요. 그럼 환전하는데 들어가는 인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아주 많은 사람들이 협업을 해야 보이스피싱이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보통 신문 광고나 벼룩시장 같은 데서 알바 구함 돈도 많이 준다고 해서 가요. 근데 회사 내에서 근무하는 건 아니야. 내가 그때 얘기하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연락이 와. 어디 가서 인출해서 누구한테 전달해 주세요. 그거 한 거거든. 고액 알바, 단순 알바 모집을 빙자한 피싱 수법이 급증하면서 평범한 사람들이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게 2018년에 나온 판결이긴 한데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직 활동을 하다 간단한 수금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면접이나 공식 절차 없이 매출금을 여러 계좌로 나눠 입금해주면 수수료를 준다. 그런 내용만 안내받고 일을 하게 되었던 사안인데요. 피고인은 알바인 줄 알았지 이게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역할을 분담했다고 해서 유죄 판결을 했고 고의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 선고됐는지 아세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거예요. 사기죄 인정하면서. 이렇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온 거는 전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된 그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액이 한 3천만 원 정도 됐던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게 3천만 원이 아니라 10건 정도에 관여됐다. 그래서 피해액이 3억이었다. 이거 실형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사람 분명히 억울할 거예요. 법원에서는 이 사람이 미필적 고의, 너 이게 좀 이상한 조직인 줄 알았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유죄를 판단했지만 실상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환전상들도 어떻게 처벌받는지 아세요? 그냥 보이스피싱이 와서 나한테 의뢰를 해요. 의뢰를 하면은 중국으로 돈을 보내잖아요. 그럼 환전상한테 나중에 물어요. 너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인 거라고 알았던 거 아니야? 난 몰랐다. 그렇지만 처벌을 받아요. 이상한 사람인 줄 그런 느낌이라도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버리고 있거든요. 환전상들이 그럼 나한테 돈 중국으로 보내달라고 하는데 너 이 돈 어디서 버는 돈인지 나한테 소명해 물을 수 있나요? 하지만 보이스피싱이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여튼 연관되면 무조건 다 처벌받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보이스피싱은 세계적인 범죄로 지금 커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적으로 눌러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고액 알바라는 광고를 보시면은 이렇게 제대로 일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생각보다 많이 주네? 이거 의심해 보셔야 돼요. 너무 억울하는 게 어떻게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미필적 고의라는 게 확정적 고의처럼 내가 그걸 확실히 알았다는 게 아니라 너가 그 회사에서 직원으로 갔으면 회사에 앉아서 근무해야지 왜 그냥 바깥에서 일하는 걸. 그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 알아봤어? 너 왜
다른 데보다 알바에서 더 많이 준다고 생각했어. 이렇게 해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거든요. 엮이면 안 돼요. 이미 50층으로 좀 활동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분이라도 좀 자수를 하면은 좀 상당히 좀 반감돼요. 자수는 것은 감경돼요. 그러니까 징역 5년 살 거 3년으로 주는 거고 징역 1년 살 거 집행유예가 붙을 수도 있는 거고 자수는 법률적으로 형을 감경하는 사유에 해당돼요. 적극적으로 자수하고 자기가 한 조직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폭로하고 그런 내용들은 판사가 무조건 고려하게 돼 있어요. 전달 안 하고 제가 갖고 있다면 뭐 다른 죄가 또 성립될까요? 그거는 다른 죄가 성립할 수는 있는데 범죄 수익금을 조직으로 보면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범죄 조직이 이 사람을 횡령죄로 고소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돈 갖고 있으면은 차라리 피해자한테 돌려주면은 그거는 도움이 많이 돼요. 만약에 알바를 보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협박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전달해 이런 식으로 해서 전달책이 된 사람이 있는데 형량이라든지 어떤 처벌의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죠. 거부할 수 없는 협박 같은 경우는 죄가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너한테 시키는 대로 너가 안 할 경우는 동생의 생명을 위협한다. 그거는 어떤 강요된 행위라고 볼 수 있어서 그런 경우까지 입증이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여튼 보이스피싱 피해도 보지 말으셔야 되고 보이스피싱에 직접 가담하는 일이 없도록 제 영상 끝까지 보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전파해 주셔서 더 이상 이런 범죄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않도록 같이 노력하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